우크라이나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의 돌변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을 접한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공화당 내에서조차 강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돌연 이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긴급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간소하게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초점은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 진전이 트럼프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화이트타임스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러시아의 침략을 어려움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음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독재자라 부르면서 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먼저 시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또 외국의 원조를 계속 받기를 원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정전협상 참가 자격이 10일을 건 지 하루 만에 비난의 수위를 높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도가 4%에 불과하다거나 전쟁을 시작한 것이 우크라이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에 발령한 계엄령에 따라 작년 3월에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를 무기한 미룬 사실을 지적하면서 젤렌스키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러시아 측 주장과 거의 일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젤렌스키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무엇을 빨리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우크라이나 비난 발언에 대한 미국 및 유럽 각국의 반응은 심각하다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BBC는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미 공화당 상원 의원들마저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메인주 수장 콜린스 상원 의원과 루이지애나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은 트럼프와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을 했고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톰 틸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상의 한 인간 바로 푸틴이 저지른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친구로부터 돌아서서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폭력배를 편드는 것을 바라보기 역겹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돌아선 마이크 펜스는 X에 대통령님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유 없는 잔혹한 침략으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X에 물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진주만에서 일본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분석해보면 그런 전쟁의 책임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서방을 반복해 비난하면서도 침략자인 푸틴 대통령의 책임은 거의 묻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논지가 러시아는 침략에 대해 보상받아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주권에 집착한 데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로 압축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성향 평론가인 존 포도레츠는 전쟁을 끝낼 최선의 방안으로 머릿속에서 우크라이나를 전쟁광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것일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관계까지 흐트러뜨리는 일종의 음모론 확산 전략일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발언을 소개하면서 타당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에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빠진 미러 정전 협상이 시작되자 자세를 180도 틀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면 대응의 폼을 열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자국 TV 방송에 나와서 불행히도 미국 국민의 지도자이자 우리가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정보의 공간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지율 4% 발언에 대해 그 수치는 러시아에서 나온 것으로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7%였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3년간 이어진 러시아의 고립을 끝내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런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종전협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우크라이나 군대는 유럽에서 가장 회복력이 강한 군대라면서 이것이 다른 파트너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존엄성을 가지고 대화할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또 우크라이나의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리오와 관련해서 미국의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미국이 안전보장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히토리오 자원 지분 50%를 요구한 데 대해서 우리나라를 팔 수는 없다면서 일축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670억 달러, 그러니까 96조 6천여억 원과 예산 지원 315억 달러, 그러니까 45조 4천여억 원을 제공했는데 5천억 달러, 한 721조 원에 달하는 광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진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돌변은 젤렌스키의 이런 반응 이후에 본격화됐습니다. 텔레그래프는 20일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미국의 무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히토리오 제공을 거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붕괴됐다면서 젤렌스키는 애당초 히토리오 합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지난 주말 들어서면서 키이우를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안전보장이 부족하다면서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향해서 우리는 그저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인가 라고 물으면서 젤렌스키는 우리의 거래를 깨버렸다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 마이크 월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국민은 이 전쟁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보상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협상을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향해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직후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향해서 히토리오와 관련된 양국 간의 계약을 서두르라는 신호로 읽혀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광물 관련 협상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협정을 체결하고 나중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얼마나 소유할 것인지와 같은 세부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다라고 단독 보도를 하고 나선 겁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미국의 제안은 흑연, 우라늄, 티타늄, 리튬, 이 리튬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구성 요소인데요. 이 리튬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물 50%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 협약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가계약 형식으로 기본적인 원칙에만 일단 합의를 하고 그 이후 종전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케이스 켈로그가 이번 주 키이우에 머물면서 개정된 협정의 조건과 우크라이나가 서명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만남을 통해 양국 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와 젤렌스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지금 그동안 미국이 전쟁 물자 지원 등으로 도운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광물로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자신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인지 미국민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을 탐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을 했고 히토리움 매장지를 포함한 거대한 리튬 매장지에서 7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까지 진격을 해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광물 매장지의 운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 지역의 광물이 푸틴과 그의 파트너인 이란, 북한, 중국에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의 관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히토리 관련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성사가 되었을 경우에 미국이 러시아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화이트노트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